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철도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오늘은 견인장치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들, 그 다음에 돌아와달라는 철도오빠 돌아오세요 라는 댓글들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시게 되면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철도 회사에서 다른 철도 회사죠. 다른 철도 회사로 이직하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좀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이제 또 열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고장 조치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여러분들하고 거의 제가 마지막 영상 찍은 지 3개월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견인 장치를 끝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보조 전원 장치로 넘어가지 않고 고압 보조 장치나 저압 보조 장치를 넘어가기 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제동 파트 쪽을 조금 더 필요로 하다. 제동 파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글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제동 파트로 먼저 넘어가서 전체적인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고압 보조 장치, 저압 보조 장치까지 찍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계속 찍겠다라고 공공연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일을 병행하면서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냥 바로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냥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냐라고 한다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도면을 가져오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살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는 이유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조금 부족한 실력이지만 잘 설명해 드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PPT로 정리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PDF 파일을 가지고 그냥 쭉쭉쭉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게 되면 영상을 촬영하는 주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PDF로 보면서 쭉쭉쭉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PDF로 하는 순간부터는 조금 영상을 이렇게 제가 막 종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PPT를 만들게 되면 지금과 같은 퀄리티로 제가 할 수 있다고 보장은 드립니다. 그러나 영상 주기가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견인장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견인장치는 3-4죠. 주변환 장치의 보호작용과 복귀, 그리고 3-5 고장 차량의 차단 취급 이 두 개 파트를 연달아 쭉 진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 장치의 보호작용과 복귀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보자면 자, 고장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정리한 이유는요. 그냥 표가 나와 있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고장 조치는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인버터 가전류일 때 인버터가 오프되고 L2, L3가 차단되냐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주회로 장치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회로 장치, 선생님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선생님이 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기억나죠? 반 우리 MCB ACLRR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DCLRR 쭉 지나가서 L1, L2, L3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서 SIV 가는 놈 여기서 SIY는 이렇게 두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DCG 절안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아하 미쳤네요. 자, ADCG를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죠. 그래서 AC, DC 저도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자, AC, DC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AC에서 보게 되면 주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로 되어 있는 MT 주 변압기가 있죠. 주 변압기 다음에 컨버터, 인버터, 모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냐? 얘가 인버터가 오프될 때 왜 L2, L3가 차단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보세요. 인버터 과전류가 일어나면 직류 구간에서는 인버터 오프가 되고 L2, L3가 차단돼요. 왜? 인버터가 직류 구간에서 뭘 역할을 해주니까요? 모터 플러스 시브 그러니까 아니라 SIV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가 꺼지게 되면 L2, L3도 같이 차단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대 표시등 폴트등 점등되고 CIFR이 오는데요. 왜요?
컨버터, 인버터니까 인버터 고장났으니까 CIFL이 여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가전류, 2차 가부하, 직류 가전화, 직류 가전류, 2차 접지, 전력 변환, 2차 변환, 소자,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했구나라는 것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주변원 장치 고장 기억이 CIFR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CIFR 보호 적용 보기를 보면 주변원 장치에는요, 인버터 출력 측, 유도중동기의 입력 측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인버터가 있고 모터가 있으면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고요? 출력 측.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생겨요? 과전류나 제어 이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류 구간에서는 TCU에서 인버터 가동을 중지하고 L2, L3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직류 구간에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직류 구간에서 인버터 측에 과전류나 제어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직류 구간에서는 L2, L3를 차단해요. 그럼 교류 구간에서는요, 선생님? 이라고 하게 되면, 막 교류 구간에서 인버터 출력 측에 과전류나 제어 이상이 발생하면 인버터만, 그쵸? 인버터만 가동을 중지하게 되게 되고, 교류 구간에서는 동력이 역행이 정지가 되겠죠. 근데 직류 구간에서는 TCU가 인버터의 기동 중지시키고 L2, L3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류 구간이나 교류 구간이나 나눈다라는 개념 자체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직류 구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직류 구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CU의 L3R, L2R 신호가 끊기면 L3R과 L2R이 무여자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L3와 L2도 무여자되어 견인회로의 L3, L2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견인회로라는 말이 나왔죠? 왜요? 직류 구간이기 때문에. 직류 구간에서는 L1, L2, L3로 전기 받아서 인버터로 바로 가는 구조죠. 컴퓨터 안 씁니다. 그래서 컨버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직류 구간에서 견인회로가 끊긴다. 바보예요. 컨버터는 쓰질 않기 때문에 원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고장 재정기 CIFR, 1, 2, ER, CIF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자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L2R, SR 이게 여기 원래 이게 신호를 가야 되죠. 근데 뭐요? 얘가 신호가 탁 끊기게 되면 여기 있는 신호가 탁 끊기게 되면서 원래 L2R, L3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얘 차단되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CIF가 여자가 되면서 CIFR 1, 2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CIFR 1, 2가 여자가 되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류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인버터의 과전압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변원 장치 CIF가 여자가 된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변원 장치의 보호작용 복귀 보게 되면 보호작용은 이게 글이 많은데 그냥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교류 구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디 구간? 직류 구간을 봤고요. 이번 교류 구간을 보는 거예요. 교류 구간에서는요, 주변 학기 2차 측 또는 인버터 출력 측의 과전류 발생, 제어 이상들이 발생하면 얘는 KR 신호를 끊어 KR을 무여자 시켜줍니다. K 무여자로 K 차단해서 컨버터의 기동을 정지시키는 알라라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그림을 조금 잘 보고 가주셔야 돼요. 그림이 제가 뒤에 준비했을까요? 그림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완전 대충 그릴 겁니다. 완전 대충 그리고 갈 건데, 자, 판 있고요, MCB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AC 해서 주퓨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MT 이렇게 있고, 컨버터, 인버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접촉기 K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교류관에서 주변학기 2차 측, 주변학기 2차 측이라는 건, 자, 긴 코일이 있었고 작은 코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나누기로 했었죠. 1차 측, 2차 측. 즉, 변압이 되는, 변압 받은 부분을 2차 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측 또는 인버터 출력 측, 여기 이쪽에서 만약 과전류 같은 거, 제어 이상이 발생하면, 우리 아까 직류 구간에서는 인버터가 망가지면 뭐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동력이 안 됩니다. 근데 SIV는 동작을 해요. 왜? SIV는 L1, L2 사이로 가기 때문에. 그쵸? 그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딱히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컨버터, 자, 교류 구간에서 보면, 교류 구간은 컨버터, 인버터, 이 사이, 그쵸? 이 사이에서 전기가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IV를 여자를 시켜주는 건데, 자, 여기가 박살이 나든 여기가 박살이 나든 아무튼 우리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얘만 멈춰요? 인버터만?
그럼 컨버터만 작동을 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죠? 컨버터만 작동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끊을 거면 다 같이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뭘 끊어주는 거예요? K 접촉기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아예 주변의 장치 컨버터 인버터를 아예 박살을 내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접촉기를 끊으면 컨버터랑 인버터도 끊긴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K 차단하면 컨버터 기동이 정지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컨버터 정지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컨버터가 교류 AC에서 DC로 바꿔주는 친구였고 인버터가 DC에서 AC로 바꿔주는 친구여서 우리 어떻게 다 했었죠? 이 사이에서 SIV를 보내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U에서 L2R과 SR 신호도 끊어서 L2, L3를 개방을 하는 거예요. 아, 직류 구간에서도 L2, L3를 개방하지만 교류 구간에서도 L2, L3를 개방을 하는구나. 왜? 컨버터를 아예 끊어버리니까. 컨버터가 끊기면 SRV에도 들어갈 전류가 끊기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M차는 K의 차단으로 주변 장치만 정지가 되고 M-차는 주변 장치가 정지되면서 L2, L3도 차단되기 때문에 해당 유닛의 SIV까지 구동을 멈추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시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조금 그냥 대충 할게요. 왜냐면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자, 자, 이렇게 진짜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L2, L3까지 있죠. 자, 보세요. 전기를 이러잉 받아서 MT에서 돌려야 되는데 MT 이 차트 이 반대편 이쪽에서 박살이 나면 이쪽으로 전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 중간에 있는 K 접촉기를 차단을 하는 거고. 자, 인버터에서 가는 출력축. 우리 아까 전에 인버터 출력축이라 했었죠. 인버터 출력축이 박살이 나면 컨버터만 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구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접촉기를 끊어버려야죠. 접촉을 끊어버리게 되면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 SIV로 가야 될 전원 DC 1800V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끊기는 거예요. 전기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M-차가 이렇고 M차에는 이거 없죠, 여러분들. L2, L3 L2, L3가 존재는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SIV 전원은 없어요. 왜냐? M차는 뭔 차? 모터카예요, 그냥. 모터카. M-차에는 판이 있고 그 다음에 SIV로 보낼 수 있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M-차는 뭐만 못하는 거예요? 주변 장치가 정지돼서 역행, 견인만 할 수 없는 거고 M-차는 주변 장치가 정지돼서 L2, L3까지 같이 차단하니까 해당 유닛 SIV까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송풍용 전동기, 주변학기 오일 펌프, MTOM, 뭐 MTBM 이런 송풍기애들이 다 그냥 멈추는 겁니다. 뭐 FLBM 이거 나중에 고압 보조 장치에서 배울 거예요. 저압 보조 장치에서 배울 거예요. 뭐 CILB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T홈의 정지로 주변학기 냉각시키는 기름의 흐름이 검지되지 않으면 약 60초 후에 주변학기 보조 계전기 MTAR이 여자시켜 M11을 차단하는 연쇄적 고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구간에서 정리를 하자면 교류 구간에서 M-차 CIFI 여자 시 컨버터 인버터 정지 및 L2, L3가 차단을 해요. 컨버터 인버터 정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력을 못하니까. 그리고 플러스 L2, L3 차단되는 건 뭐예요? 컨버터가 꺼졌으니까 DC 1800V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초 후에 해당 유닛 SIV가 정지되고요. 각 송풍기와 MTOM이 정지되고 주변학기 냉각유 흐름이 멈추면 무슨 상태가 돼요? MT가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 내가 시킴을 받아야 되는데 못 시켜주는 거예요. 전기가. 기름이. 그래서 60초 후, 야, 나 퍼질래 하면서 MTAR 여자로 M12가 차단이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장을 다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CIFI를 복귀를 해야 되겠죠? 복귀를 하는 방법은 RS 스위치, 이래서 우리가 RS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RS 스위치, 먼저 첫 번째, RSR을 여자를 시켜줍니다. 보호 작용 후에 복귀 취급은 M12 먼저 차단, 그리고 리셋 스위치 취급하고 3초 후에 TCU 초기 설정 여유를 가져서 M11을 투입하는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U에 복귀 신호를 보내면 장치가 복귀되고 그 외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 RSR 이 신호가 있죠. 이 신호를 어떻게 보냐 보세요. M12가 차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를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MCN, HCR, MC, PSN에서 RS 스위치를 딱 취급해요. 그러면 L3 차단, K 접촉기 차단해서 RSR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 L3 차단, K가 차단됐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CIFR이 여자 되면 아까 전에 K 접촉기, 교류관에서 K 접촉기 차단된다고 했고, 직료관에서 공통적으로 L2, L3가 차단된다고 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그래서 RSR이 여자가 되게 되면 붙어서 다시 RST. 이게 뭐예요? 복귀해! 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MCB가 차단되어 있어야 K 접촉기도 차단, L2, L3도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차단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1단에서도 얘기했었죠. 거꾸로 그랬다. 자, 이 그림 처음 그럼 샥! 그림 처음 보면 안 돼요. 교 이렇게 했었죠. 직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는 교류 구간 또는 차단됐을 때, 얘는 직류 구간, 얘는 통했을 때입니다. 차단됐냐, 통했냐, 교류 구간이냐, 직류 구간에 따라서 교차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고, 직통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직투라고 해도 되고, 직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RS 취급으로 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눌렀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났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재기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재기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를 재기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동을 다시 건다라는 거예요. 시동을 다시 건다. 자, 시동을 다시 걸려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동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동 끄려면 처음에 시동 끄고 키 다시 넣고 시동 키는 거죠. 이게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에서는 재기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으니까요. 자, 재기동은 시동을 다시 킨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뭐 한다는 거예요? 올 리셋이에요. 뭐? 다시 한번 더. 올 리셋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거를 재기동이라고 이제 우리는 명명을 할 겁니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뭘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재기동. 다 리셋 해버리는 거예요. 올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방법을 보자면 재기동 방법은요. 판터그래프를 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MCB 차단도 같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동 핸들을 치거예요. 왜요? 배터리 꺼야죠. 배터리 꺼야죠. 시동 끄는 것처럼. 우리 시동 갈 때 우리 자동차도 키를 끝까지 다 돌려버리면 배터리가 꺼지죠. 그래서 제어전은 모두 차단해서 견인회로를 초기화해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초기화. 이 초기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약 10초 후에 다시 제동 핸들을 살펴요. 그러면 뭐예요? 103석 가압하면서 배터리가 붙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펜터그래프 상승, MCB 투입하는 겁니다. 다시,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동 끄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키 빼기. 그리고 여기서 키 넣기.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동 걸기예요.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펜터그래프 내리고 제동 핸들 치고 하는 건 뭐예요? 시동 끄고 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견인을 초기화하고 10초에 다시 제동 핸들 삽입하는 거 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펜터그래프 상승, MCB 투입하는 게 시동을 거는 거다. 그것이 바로 재기동이에요. 그럼 왜 약 10초 후에 재기동을 하냐면요. 라라라라 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 TCU의 완전 초기화 설정 시간과 FC에 남아있는 전하가 방전 전환기를 통해 자연 방전하는 시간도 고려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 초기화 설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TCU가 말 그대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 하는데 전원 0.1초보다 딱 빼버리면 컴퓨터가 자기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한테 무슨 시간? 10초 부팅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부팅해 하면서 부팅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초 후에 다시 집어 넣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말 복귀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류 구간에서는요, 차량 차단 스위치를 해서 고장차를 차단을 하는 거고요. 교류 구간에서는 M차는 VOS 쪽에서 고장차를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자, 직류랑 교류 M차는 왜 똑같냐? 자, 직류 구간에서는요, SIV를 쓰는 거는 L1 이후예요. 즉 L2, L3가 관여하는 거는 뭐만 관여한다? 동력만 관리를 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다 나왔어요.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류 M차입니다. 교류 M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 했었죠? SIV로 가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 M차, 직류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견인하지 마 라는 거예요. 뭐? 그냥 너희는 뭐예요? 모터 오프랑 똑같은 거예요. 모터 쓰지 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VCOS. 비클 컷 오프 스위치입니다. 비트 컷아웃 스위치. 이거를 VCOS라고 하는데, 자, 근데 M-차는 VCOS를 조각착해서 고장차를 차단하면 주 변환 장치가 정지돼서 SIV도 정지돼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건 교류 구간 기준입니다. 교류 구간. 직류 구간에서는 딱히 상관없어요. 교류 구간에서는 SIV가 정지돼서 SIV 전원을 끌어 사용하는 연장급전을 해야 합니다. 왜요? 교류 M-차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SIV로 가는, 즉 L2, L3 사이로 가서 SIV로 가는 전원 연결 통로가 있는데, 이 전원 받는 게 어디서 받는다고 했어요? 컨버터에서 전원을 받는다 했었잖아요. 1800V, DC 1800V를 받으니까 M-차 교류 M-차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장치가 안 돼. 그럼 뭐예요? SIV도 안 돼. 그래서 SIV 전원을 끊어서 연장근처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장근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고압 보조장치에서 또 배울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죠. 그걸 연장근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CIFR이 여자되었을 때, 즉 컨버터, 인버터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1 고속도 차단기. L1 고속도 차단기 어느 구간? 직류 구간에서 보는 겁니다. 자, 직류 구간에서는요, 첫 번째 직류 가전류 또는 전력변화 소자 이상에 의해서 L1 고속도 차단기를 트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견인회로를 끊어서 회로를 보호를 해주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직류 구간 운행 중. 이거 진짜 교류로 진짜 많이 바꾸거든요. 교류 아닙니다. 직류예요. 직류 구간 운행 중 견인회로에 1600A. 또 숫자 나왔다. 1600A. 1600A. 근데 1600A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 볼트인데 1800V, 1500V, 2000, 25000V 뭐 이렇게 나오지, 1600A는 유일하게 얘만 나옵니다. 뭐 100A짜리 있었죠. 그 앞에. 근데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 두 번째. 주변원 장치의 전력 변환 소자가 소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소손이라는 친구는요, 불에 타거나 그리고 열에 의해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녹은 거예요. 또는 탄 거예요. 탄 거. 그래서 아예 뭐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소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견인회로에 무려 1600A 이상의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전력 변환 소자가 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L1 고속도 차단기가 차단을 시켜준다. 그럼 L1 고속도 차단기가 선생님 뭐였죠? 라는 여러분들의 까먹었던 전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L1 사고시 차단, 과전류 또는 전력 변환 소자가 일어나면 L1 트리코일, 보라색 충격유가 여자가 되면서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확 당겨요. 확 당기면 얘가 있었던 고정조주포가 톡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립 레버로 L1 차단되고, 이때 L1 코일은 여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L1 트립 코일은 A 접점으로. 그래서 트립을 시켜야 되니까 A. 트립은 A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1 트립 코일은 A 접점으로 착 붙게 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후 재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L1이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L1 차단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이게 참고 자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자, L1 고속도 차단기에서 보호작용을 보면 L1 주초 촉부의 차단은 TCU 트립 신호에 의해서 트리콜 L1T가 여자가 된다. 이게 여자 된다 했었죠. 우리 아까 앞에 봤습니다. 그래서 주족부를 끊어서, 여기 주저촉부예요. 주촉부를 끊어서 견인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 에러는요, 직류 구간에서는 뭐도 해주냐? SIV도 투입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뭐도 하는 겁니까? 동력을 담당을 해주는 교두보예요, 교두보. 뭐? 얘가 입구. 여기를 끊어버리게 되면 SIV도 동작 안에 동력 교두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트리코의 L1이 여자 되어 견인회로를 차단해도 L1 계정 코일은 T의 A 연동에 의해서 여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L1 T 코일. 투입이죠. 이거 직투예요, 직투. 그래서 RSR을 투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L1 트리 코일에 의해서 L1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붙어도 이쪽으로 못 가죠. 그리고 왜냐, 이쪽으로 못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L1R이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L1 트리 코일이 투입이 되어 있으면 L1을 계속 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네요. L1R도 투입이 됐으니까 계속 L1이 투입됐는데 얘네들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L1 트리 코일이 여자 되어 있으면 L1이 계속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재투입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런, 고속도 차단기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작용 어떻게 하냐? 에런 트윗 코일의 여자로 주 접촉부가 끊어져 견인 에러는 차단. 아까 제가 말했던 에런 C 코일에 A 연동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될 때 보조적전 에럴 T도 A 연동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얘도 A 접점, 얘도 A 접점이에요. 이게 A 접점이에요. 여기 붙는 거. 왜냐면 에런 C 코일이 여자 돼서 이렇게 착 붙은 거죠. 여기 투입 코일 이렇게 해서 여자가 톡 이렇게 들어. 원래 투입이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원래 여기 있던 게 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가 A 접점. 에런 트리코일도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바뀌면서 A 접점 붙는 거죠. 그래서 에런 C 코일, 에런 T 코일 모두 A 연동으로 붙어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속도 차단기가 일어나게 되면 에런 다시 정리하면 에런 C 코일, 에런 T 코일, 투입 코일, 차단 코일 둘 다 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투입을 못해. 재투입할 수 있다? No, 재투입 못합니다. 에런이 차단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보호작용이 어떻게 보내냐? 이것을 이제 한번 그 회로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CU에서 에런 트립 신호를 보내면 에런이 트립되었다는 신호가 TCU에 입력이 돼요. 에런 트립 신호가 입력이 됩니다. 신호가 톡 입력하면 쭉 가요. 그럼 에넌 트립 코일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에 에런 트립 코일을 여자한다. 만약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직투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투입되어 있으면 끝나죠. 즉, 얘 에런 티 코일이 고장났어라는 계속 신호를 보내도 만약 에런 티 코일이 여자되면 에런 티 코일의 여자되는 것이 꺼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계속 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런 티 코일 이거 자체가 투입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런 FR을 여자를 해주는 거예요. 에런 FR은요, 에런 Fault Relay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fault를 fail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런이 실패했어. 뭐 실패했어? 나 실패작이래가 아니가 뭡니까? 에런 fail, fault 고장났다는 거예요. 에런이 고장났어. 그래서 에런 FR이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런 FR A 접점 붙어서 CIN에서 쭉 전기받아서 CCOS 지나가서 에런 FR 여자 된 다음에 에런 T A의 여자, 에런 T A 에런 트리코일이 여자 됐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게 돼서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 사진을 조금 흐리게 찍었긴 했지만 에런 차단 동작이 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런 FR 여자 때문에 운전시 표시 등의 폴트 등, 그 다음에 HSCV 등이 정등이 됩니다. 이거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하이 스피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하이 스피드 서킷 브레이커 이거 L1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점등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장차의 차측 등이 점등이 됩니다. 다시 고장차의 차측 등이 점등이 된다. 고장차의 차측 등이 정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이렇게 창문으로 바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열차가 있겠죠. 열차가 있으면 여기에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출입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출입문 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입문 차측 등이라고도 하죠. 차측 등에 점등이 됩니다. 근데 차측 등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등이 3개예요. 출입문 등, 노란색 등, 그 다음에 이거 백색 등이 있었죠. 백색 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에 지금 뭔가 고장이 발생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에런 트일브로 견인 에러가 차단되면 M차는 주변의 장치 인버터만 정지되지만 M-차는 인버터 정지와 함께 해당 유닛 SIV까지도 정지합니다. 왜요? 선생님 그림 가져왔네요. 자 보세요. 전기를 받아요. 만약 에런이 차단이 됐어.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 SIV로 가야 될 전원도 꺼지고 이쪽으로 전기 보내야 돼. 인버터도 꺼지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M차예요. M차는 에런이 차단되면 SIV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인버터, 유도 전동기 쪽만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런 트립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에런 트립 복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런이 이제 트립 됐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야겠죠. 에런이 트립 됐을 땐 고장차를 확인한 다음 운전실에 RS를 취급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RS 취급해 주면요. RS 취급은 MCB를 먼저 차단한 다음 취급, RS 취급 후 TCU가 초기 설정할 수 있도록 10시간 3초 주고 MCB를 재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MCB OS, RS, MCB, CS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리셋하는 것 중에 하나, 리셋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MCB OS, RS, MCB, CS RS일 때 3초 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RSR이 여자되면요 TCU에서도 복귀 신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RSR이 여자되면요
TCU에서도 RST 복귀 신호를 보내게 되고 RS 비접점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에런이 무여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전원이 갔고 이런 식으로도 전원이 갔는데 이렇게 갔던 트리코일이 투입됐을 때 여자하는 방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에런이 투입되기 전에 평상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런이 트립 작동으로 차단된 경우에는 RS 취급을 해주어야 에런이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런 T코일 를 무여자 시켜주는 정체는 뭐? RS 스위치다 라는 거를 여기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S를 취급한다는 건 뭡니까? 에런 트리코일을 무여자 시키는 거, 에런 코일을 무여자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트리코일도 다시 평상태로 돌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겁니다. RS 취급으로 복귀되지 않으면 기동을 정지시켜 TCU 완전 소개한 다음 재기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기동 방법에는 똑같이 펜타그루프 내리고 제동인들 취급하고 해주는 거고, 이와 같이 방법 복귀되지 않으면 전력 변화 소자의 소손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VCOS를 취급하여 고장차를 차단하고 M차는 연장급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복귀되지 않으면 해당 유닛 완전 부동 취급 후 연장급전 조치를 해야 한다. 완전 부동 취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완전 부동 취급은 해당 유닛의 파나강 및 MCB를 차단하는 취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MCB 차단 계전기에 의한 보호작용과 복귀에서 이제 MCB가 차단 계전기가 작동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MCB 차단 계전기에 대해서는 MCB OR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차단 계전기는 MCB 오픈이에요. 이게 오픈, 차단. 오픈 차단을 했었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교류 구간에서의 주변환 장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주변환 장치가 정상일 때는요, MCB-OR은 여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MCB-OR은 뭐? 사고 시 차단.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MCB-OR은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만 차단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MCB-OR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CB-OR은요, 주변환 장치에 다음과 같은 중고장이 발생하면 무여자가 돼서 MCB를 차단합니다. 어떻게요? A 하면서 이제 주변압기 2차 측 과부하, B 주변압기 2차 측 첩지, C 주변환 장치 전력변화 소자 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측은 선생님이 항상 말했었죠. 컨버터 입력 측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MT가 이렇게 있고 컨버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라 했었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래서 1차 측까지를 특고와, 여기서부터를 주변환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기에 2차 측이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2차 측에 접지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주변환 장치의 전력 변환 소자가 소손될 경우, 즉 망가졌을 경우에는 MCB-OR이 무여자되면서 MCB를 차단하게 됩니다. MCB-OR이 무여자되는 고장이 발생하면요, CIFR도 함께 여자돼서 MCB 차단과 함께 해당차 폴트 등 차측 등이 정등이 되게 됩니다. 왜요? CI랑도 관련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MCB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장을 이제 복귀를 시켜야겠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복귀 취급은 RS를 누르면 보호작용의 복귀 신호 RST가 TCU에 전달돼서 고장 복귀되고 폴트 등과 차측 등이 소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똑같아요. RS 스위치 취급했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MCB를 다시 투입을 하게 되면 견인 회로가 구성돼서 컨버터가 작동하여 운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RS를 눌렀어. 한 30초 동안 꾹 누르고 MCB, CS 딱 눌렀는데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VCOS. 비클 컷아웃 스위치를 취급해서 고장차 차단하게 되고요. M-할 경우에는 연장급전도 해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왜냐면 컨버터, 인버터가 고장났으면 SIV도 못 받거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M-차일 때만 연장급전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들은 대부분 판이 있는 차가 고장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판이 있는 차가 많이 고장나요. M-차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고장이 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풍정동기 고장계전기 BMFR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Flow Motor Fault Relay다. 자, 영어를 써줘야겠죠. 영어를 잘 못해요. 블로우 모터의 fault 릴레이다. 그래서 송풍기 고장
계정기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풍정동기가 고장이 났어요. 왜 성풍정동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선생님, 주변환 장치, 컨버터, 인버터, 필터 리액터, FL 이 두 친구에 생각하는 열을요, 각 송풍정동기에서 강제 송풍으로 냉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 자연 냉각은 SIV밖에 없습니다. SIV밖에 없어요. 자연 냉각은 SIV밖에 없습니다. 열을 뭐 강제 냉각합니다. SIV도 no. SIV는 스태틱 인버터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냉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 냉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변환 장치 송풍정동기 CIVM 또는 필터레이터 송풍정동기를 FLBFM이라고 하죠. FLBFM이었나요? 이거 뭔가 다른 거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FLBMF 맞네요. 송풍 필터 리액터니까 필터 리액터 블로우 송풍 FM이라고 되어 있네요. SIV 교류는 440V의 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SIV가 멈추면 SIV가 전원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선풍기가 꺼진다. 그러면 더워지겠죠? 그러면 CIVM의 차단 또는 FLBM의 구동회로 인한 M차의 FLBM-KN, M-차의 MTBMN이 차단되면 선풍정동기의 구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TBMN은요, 여러분들 MT 블로우 모터죠. MT 송풍기입니다. 얘는 근데 MT 송풍기지만 우리가 기억했어요. 자, 이렇게 달려있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오일 모터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MTOM이 있습니다. MT에 오일 모터가 있고 MTBM이 있는데 MTBM은 얘 말하는 거예요. 오일을 순환시켜주는 친구. 그래서 얘네 차단되면 송풍정동기 구동이 멈추고요. 송풍정동기 구동이 멈추면 송풍정동기 고장기전기 BMFR의 여자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작용이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TCU에서 송풍정동기 고장신호 BMF를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입력하냐? M차, M-차에는 CIBMN, 그리고 FLBMN, FLBMK, 그리고 M-차, MTBMN이 차단되면 BMFR이 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CIBMN, FLBMN, FLBMKN, M-차, MTBMN 차단으로 BMFR이 여자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외워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차단기, 접촉기, 접촉 차단기라고 외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차단기 N, 접촉기 K, 접촉 차단기 KN 이렇게 외울 거예요. 다시 차단기 N, 접촉기 K, 접촉 차단기 KN. 그리고 마지막에 M-차, MTBMN까지. 왜냐? 여기 M-차에는 뭐도 있기 때문에 MT 시켜주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얘도 포함을 해주는 거죠. 송풍정동기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송풍정동기는 객실에서 쓰는 송풍정동기, 송풍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객실 송풍기가 아니에요. 객실에서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쓰는 선풍기가 아니라 뭐예요? 열차를 시키기 위한 송풍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차를 위한 송풍기에는 CI 시켜주는 거 있고 FL, 필터 리액터 시켜주는 거 있고 MT 시켜주는 게 있는데 MT는 특별히 MTOM이 있고 MTBM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MTBM이 고장 나면 MTOM이 작동을 못합니다. 왜냐? 얘는 뭐예요? 어예요. 기름. 얘는 뭐예요? 송풍기.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는 믹서예요. 믹서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친구예요. 얘가 꺼지면 얘가 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차, MTBMN이 차단되면 BMFR이 여자되는구나 라고까지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IV가 정지되게 되면 보조 전원 계전기 APR, Auxiliary Power Relay가 무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가는데 출력이 안 가니까 APR이 원래 여자를 해야 되는데 무여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장신호 BMF가 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BMF가 여자되면 BMF의 신호가 갈 거고요. APR은 비접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꺼지면 APR도 지나가서 BMF를 여자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이 됐다, 이게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TCU는 20초 후에 뭘 해주냐면요. 주변화 장치의 전력 변화 소자를 오프해버립니다.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주변화 장치를 정지시켜 장치를 보호합니다. CI를 먼저 끊어버리는 거죠.
즉 송풍기가 고장 났으니까 더 돌리지 마. MT도 움직이지 마. 그래서 SIB 정지로 APR이 무효자된 경우에는 모든 송풍 정동기와 주변 장치가 정지되기 때문에 교류 구간에서는 MTM도 정지가 돼서 60초 후에 MTR 여자로 MCB도 차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TAR이라는 친구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뒤에서 나오거든요. 자, MTAR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MCB 트립 Auxiliary Relay예요. 뭐예요? MCB 차단 보조 계전기예요. 그래서 얘는 MCB가 차단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계전기이기 때문에 여자 하면 뭐하는 상태? 차단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MTAR은요. MCB 트립 차단 Auxiliary 보조 계전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해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MCB 차단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자 하면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할 때 차단하는 건 MTOMN, MTOMN, MTOMK, MTOMK, MTOFTR. 얘는 이제 뭐 온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차단기, 접촉기, 접촉 차단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차단기, 접촉기, 접촉 차단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60초 후에 MTR이 여자돼서 MCB도 차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송풍정동기가 고장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을 받아버리니까 열차가 난 못 가라는 거죠. 우리가 열에 대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맨날 열 잡겠다고 막 베이퍼 챔버 같은 것도 붙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열차도 잘 식혀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면 나중에 열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 복귀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 방법은 회로 차단기를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장치가 정지되는 원인은 관련된 회로 차단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SIB 기동 정지 때문에 APR이 무효자가 된 경우예요. 두 가지예요. 다시 송풍정동기가 꺼지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차단이 된 거예요. 뭐가? 차단기가 됐든 접촉기가 됐든 접촉 차단기가 됐든 뭐가 차단이 된 거예요. 두 번째, SIB 고장입니다. SIB 고장 나면 전기를 그러니까 콘센트를 꽂아서 선풍기로 돌려야 되는데 콘센트를 꽂았더니 정전이래. 그게 SIB예요, 여러분들.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조치 방법은 회로 차단기를 복귀하거나 이 친구들 우리가 말했다. 또는 SIB가 정지될 경우에는 SIB의 정지 원인을 제거하고 SIB를 기동시켜야 복귀가 됩니다. 왜냐? 여기 보면 CM, 냉난방, CIBM, FIBM 이게 다 여기 SIB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고장 복귀를 하려면 회로 차단기를 복귀하거나 또는 SIB가 정지된 원인 제거해서 SIB를 재기동해야 한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것이 CIFR, 그 다음에 L1 차단기, 그리고 MCB, 그리고 송풍정동기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전압 방전 사일리스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냥 복습입니다. 자, 언제 보호되냐? 자, 우리 가전압 사이 방지 리스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가져왔어요. 자, 봅시다. 가전압 방지 사이 리스터는요, 직류 가전압이 검지될 때, 즉, FC 전류가 가충전되면, 토할 것 같아. 그러면 OVCIF가 툭툭 쳐줘요. FC가 가진 전기를 토할 수 있도록. 그러면 OVI, 얘가 바스켓이었죠. 그래서 OVI로 방전시켜주는 친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직류 가전압 검지 시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변화 소자 제어 전원 저하 시입니다. 자, 전력 변환 소자 제어 전원 저하 시에는 전력 변환 소자를 오프해야 됩니다. 왜요? 저하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전압 강화처럼 말 그대로 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전기가 작동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OVCIF의 작용의 복귀 취급은 동력 핸들 오프 위치에서 RS 누르는 거예요. MCB-OS, RS, MCB-CS.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할 거 MCB-OS. RS, 3초 후 MCB, CS.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다. 그래서 RS 취급으로 TCU에서 복귀신호 입력되면 TCU 신호로 주변의 장치를 복귀한다. 이겁니다. 이거가 여기 앞에서 내용한 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회생제동 시 직류 가전압으로 FC 전압 상승. 뭐? 직류 가전압 검지 시. 그러면 OVI로 방전시켜준다. 주변 장치 전력 변환 소자 제어 전원이 저하되면 스위칭이 안 되니까 즉시 소자를 오프해서 OVCI 작동해서 FC 전압을 가전압 저항기로 방전하여 보호작용을 한다. 중요한 거는 이 작용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전압 방전 사일리스터는 뭘 해주는 거예요?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컨버터나 인버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전압 같은 거나 또는 전력 변화 소자의 제어가 저하가 발생했을 때 끊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 오브 CRF의 역할이다.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VCRF 다시 복귀하려면 RS가 만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5입니다. 마지막 고장 차량의 차단 취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차량 차단, VOS 취급되는 고장, 이거. 자, VOS는요, 비클, BH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클, 컷, 아웃, 스위치예요. 뭐예요? 기계적 커트 스위치입니다. 고장 차량 차단 취급이에요. 자,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CB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MBC, FM4, MBC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래요? MTAR이 여자 될 때, BMFR이 여자 될 때, CIFR이 여자 될 때, VCOS가 여자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순서는 CIFR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를 조작했음에도 고장 표시 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 VCOS를 눌러 고장차를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COR1 여자로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COR 여자, COR이라는 거는 컨버터 오퍼레이션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컨버터 작동 계정기 관련된 건 얘가 여자가 되게 되면 컷아웃 릴레이, 죄송합니다. 컷아웃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컷아웃이 발생해야 돼 하면서 COR이라는 전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COR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COR이 여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SQAR 작동하지 않게 되고 에런R은 무여자로 에런도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SQAR 작동하지 않게 되면 뭐 K든 AK든 L3든 다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런R도 무여자되고 에런도 작동하지 않게 돼요. 또는 COR1의 A 접점으로 접촉으로 TCU COR 신호가 입력돼서 차량의 차단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죠. 자, 그리고 폴트 등과 차측 백생은 COR2 비접점으로 무여자되어 소등이 되게 됩니다. 다시 폴트예요. 자, 폴트 등으로 차측 등이 점등이 되게 되면 COR2A에서 비접점에서 붙죠. 무여자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트 등이 소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VCOS를 취급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차 그냥 죽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VCOS를 딱 착각 눌렀을 때 BMFR 또는 CIFR이 여자 돼야 VCOS 스위치가 S 작동을 한다는 거고 R은 해제입니다. 그래서 꼭 눌러줘야 취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COR 여자로 SQAR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력 신호나 전기 제동 신호를 주어져도 TCU는 AKK, L3 또는 L2의 TCU 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되고요. 많이 출력하더라도 얘가 차단이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동력이 안 됩니다. 왜냐? K 접촉기가 날아갔으니까 교류 구간에서 동력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L3 또는 L2가 차단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 구간에서의 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둘 다 차단되면 K 같은 경우에는 교류관에서는 K 접촉기까지 차단되면 SRV까지 꺼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단이 되는 것인데요. RS를 분류해도 VOS를 치러 고장차를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딱 했어요. 근데 고장을 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고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고쳤어요. 검수원이 와서 고쳤습니다. 기관사님 이거 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 원래 대부분 고장 나면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열차를 차량 기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에서 새 열차를 다시 꺼내와요. 왜냐면 기관사가 열심히 고쳐야지 하면서 막 나사 하나 풀고 볼트 하나 풀면 민원이 폭주하겠죠. 여러분들은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 고장 조치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지연 출발.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열심히 고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가방을 먼저 던지겠습니까? 저라도 가방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기지에서 원래 차량을 바꿉니다. 바로. 근데 혹여나 만약 고쳤어요. 그래서 차량 기지에서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뭘 누르냐면 VRS를 누릅니다. 뭐예요? 비클 리셋 스위치예요. 비클을 다시 리셋한다. 그렇게 해서 VRS를 누르면 BMFR이 비접점 무슨 소리입니까? BMFR이 무여자 고쳐졌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VCOR이 뭐 한다? 여자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R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턴이에요. 리턴. 그래서 고장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차량 차단 복귀 스위치 VRS를 조작을 하게 되면 M차, M-차에서 똑같이 VCOR RR이 무여자 됩니다. 그죠? 그래서
VCOR은 무효자. 왜냐? VCOR이 차단이 되니까 원래 여기로 갔던 전기도 끊어지게 되고 VCOR 무효자로 COR1, COR2도 무효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는 신호의 차단 시도가 소멸이 되게 되죠. 그럼 그 열차를 자연스럽게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비클 컷아웃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는 이런 고장이 있을 때 누르면 VCOS가 여자되고 여자되면서 VCOR 여자되면서 VCOR 여자되고 VCOR 여자되면 COR1, COR2 여자되면서 COR1 여자로 COR에 신호가 가게 되는구나. 차량의 차단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차량의 차단 알려주면 이게 끊어지면서 폴트 등도 꺼지고 HSCB 등도 꺼지고 그래서 비클 컷아웃 스위치만 들어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TAR이 여자일 때 이제 고장차를 어떻게 차단하냐가 중요한 건데요. 주변업계 관련 고장일 경우 MT 관련인 거죠. MTAR이 작동해서 특고압 제어 회로에 MCB R1을 무효자 시켜줍니다. MCB R1을 무효자 시켜주고 MCB를 차단하기 때문에 MCB R3가 여자됩니다. 자, 중요한 거 MCB에 고장이 발생하면 우리 원래 뭐 여자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MCB OR 무효자라고 했었죠? 그죠? MCB 무효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MCB R3가 여자됩니다. 예, 3예요. 3가 여기서 나와요. MCB 1, 2도 있었는데 2는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MCB OR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었죠. MCB OR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여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티슈 주변 상태가 정상일 때. 근데 정상이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R3도 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MTAR이 작동으로 차량 차단 조작 시에는 UCOR이 작동합니다. UCOR은 유니트 컷이에요. 유니트 컷. 아까 전에 비클 컷하고 유니트 컷 차이가 뭐라고 했죠? 비클은 한 차만 깡통. 유닛은 한 유닛을 다 깡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판 달려있는 애. 그래서 UCOR이 적용되면 특고압의 제어 회로에 MCB R1이 여자 회로가 끊어져 MCB를 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얘네들이 쫙 하게 돼서 MTR이 여자를 하게 되면 MTR이 여자함에 따라서 MCB를 투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건 이제 MCB 투입 회로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시면 MCB R1을 여자를 해야 우리가 MCB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었어요. 그쵸? 근데 MCB R1이 차단되게 되면 MCB를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MCB 회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자, MTR이 여자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어떻게 배우라고 했었죠? 차단기, 접촉기, 그리고 접촉 차단기인데 여기 접촉 차단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외우면 되냐면 온도계 이렇게 외웁시다. 자, 차단기 MTOMM, MTBMM, 그 다음에 MTOMK, MTBMK 무여자, MTOFTR 여자씨. 이거는 Overflow Temperature Relay예요. 그러니까 MT의 온도가 확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Overflow 넘어갔다. 그럴 때 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TAR이 여자가 되는 것은 차단기, 접촉기, 온도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3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MTOFTR은요, MTOM의 주변압기 오일 펌프의 고장으로 주변압기 냉각시키는 냉각류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요, MTOFR이 무여자되고 60초 후 주변압기 오일 순환의 시한 장치인 MTOFTD, TD라는 건 타임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시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MTOFTR은 뭐예요? 시한 계전기, 시한 계전기. 얘는 시한이 필요하다. 근데 몇 초? 60초. 그래서 대부분 60초 후에 MTAR이 여자됩니다. MTAR 여자로 고장차 차단 스위치 VCOS 취급하면요. UCOR이 여자돼서 UCORI 여자로 폴트 등과 차측 등이 점등이 열리기 때문에 소등되고요. 이건 앞에 봤었던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랑. 이게 VRS를 그냥 URS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VCOS를 UCOS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CI1, CI2 여자되고 CI1 여자로 SQH와 SQAR이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COB에 전원은 이제 투입이 되게 돼서 UCOR의 여자가 돼서 UCORR이 여자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등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MTAR 여자로 여기 다 찾아놨네요 제가. 자, MTAR 여자로 고장차 차단 스위치 VCOS를 취급하면요 UCOR이 여자가 되고 UCOR 여자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폴트 등과 차측 등은 UCOR 비접점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소등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UCOR이 여자가 됐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MCB 차단되면 MCB R3가 여자 된다. 이게 여기 보이네요. 자, 그러고 나서 M차, M-차 두량의 COR 그리고 COR2가 UCORR이 여자 되면서 UCORR 붙어서 COR1, COR2가 여자 되고 그러면서 SQHR, SQAR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MTAR 여자시 고장차가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복귀하는 거. 유닛이 복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완전 부동, 반도 내렸고요. MCB도 차단했고요. 그 차가 아예 깡통으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고장차 그냥 그대로 차량 기지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VCOS를 취급할 때 VRS를 누르지만 UCOS를 취급할 때는 웬만해서는 기지 들어가서 누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열차가 아예 퍼진 상태라 다시 살릴 수가 없거든요. 뭐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석하지만 살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펄트 등이나 이런 것이 차층 점등되는 건데 점등되는 걸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거 똑같아요. COR2 무여자 되면서 펄트 등하고 HSCB 등이 소등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정의 견인 장치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배웠던 것은 고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뭔 고장? CIFR이 고장냈을 경우, 그 다음에 LNFR이 여자됐을 경우, 그 다음에 송풍기 BMFR이 여자됐을 경우, 중간에 MCB 차단도 얘기를 했었죠. 이 총 4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CIF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직류 구간과 교류 구간대가 달랐다. 직류 구간대는 CI가 동작하는 경우는 인버터의 어떤 접점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L2, L3가 차단이 됨에 따라서 뭘 못해요? 동력을 못해요. 단 뭐예요? MCB가 아니라 단 SIV는 뭐 할 수 있다? SIV는 투입할 수 있죠. 투입 가능. 이게 중요해요. SIV는 투입 가능하다. 왜냐? 직류 구간에서는 SI 타전으로 동력이 안 돼. 단 SIV는 L1에서 투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교류 구간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M차가 있었고 M-차가 있었습니다. 교류 구간에서 만약 컨버터 쪽이 고장나거나 또는 인버터 쪽 바깥쪽 출력 부분이 고장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K 접촉기를 차단한다고 했었죠. K 접촉기를 차단하면 M차 같은 경우에는 K 접촉기를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력만 못 쓰지만 M-차에서는 차단하면 동력도 못 쓰고 뭐도 못 합니까? SIV도 동작을 안 하죠. 왜? 컨버터에서 전기를 받아서 SIV에다 전기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IFR은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L1 고속도 차단기는 고장이 나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L1 T코일이 여자가 됨에 따라서 A자점 착 붙어버려요. 그쵸? 부저조정기 착 붙어서 얘가 그대로 여자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L1이 떨어지면 직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SIV 꺼지고 동력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직류 구간에서의 약간 그 교류 구간 M-차에 고장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RS 스위치, 오늘 RS 스위치 배웠죠? RS 스위치는 MCB OS, RS 3초 후 MCB CS 까지 이거 꼭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차가 안 되니까 RS 취급을 해서 복귀를 해야 L1 코일이 뭐예요? 무여자 됨에 따라서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다까지 했습니다. 송풍기가 고장났어요. 송풍기가 고장나게 되면 대부분 송풍기는 뭐가 있어요? FLBM, 필터 리액터, 그 다음에 CIBM, 컨버터 인버터, 그 다음에 MTBM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차단기를 만약 차단되거나 두 번째, SIV가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면 APR, 무여자로 했었죠. APR이 억설런트 보조 접촉기, 보조 파워 릴레이입니다. 보조 파워 릴레이. 그래서 무여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MFR이 여자 되면서 MTAR까지 여자한다. 왜? MTBM이 꺼지거나 SIB 자체 고장이 나게 되면 송풍기 안 돌면 열이 오를 거고요. 열이 오르면 고장이 납니다. 그쵸? 그것이 BMFR의 역할이었고요. MCB는 차단되는 경우에는 MCB 이착측 과전압 그리고 2차 측 접지 마지막으로 MCB 전력 변환 소자 소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MCB OR이
무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다 뭐 여자인데 얘만 무여자예요. 뭐 APR도 있긴 한데 MCB, OR이 무여자 함에 따라서 MCB가 차단이 발생한다. MTAR이 여자를 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이제 각종 이제 고장 났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 VCOS가 취급되는 경우에는 MBC FM4U 외우라고 했었죠. MBC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OVCRF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OVCRF는 뭐였습니까? FC가 전기를 많이 먹으면 뭐죠? 너 뱉어내! 뭐 직류 가전압 같은 거 이런 것들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뱉어내! 라고 하면서 OVCRF가 둥을 두들겨줘요. 그러면 OVRE에다가 뱉어낸다. 또는 전력 변환 소자가 저하가 발생해서 끊어질 경우에도 OVR을 통해서도 뱉어낸다 라고 있었습니다. VCS는 MBC라고 했었고요. MBC는 MTAR, BMFR, CIFR이라고 했었고요. 얘는 VCOS를 취급을 하게 되면 VCORR이 여자 됨에 따라 COR1, COR2가 여자가 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해당 차를 완전 부동 취급을 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MTAR이 여자 되게 되면 VCOS 취급한 뭐 UCOS를 취급한 거랑 똑같다. 유닛을 컷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UCOR이 여자 되고 글씨를 진짜 보세요. UCORR이 여자 됨에 따라서 완전 부동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완전 부동이 된 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연, 창, 극, 찬까지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열차를 이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참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핵심 정리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전기동차 견인회로 전력 공급, 직류관에서 MCB가 투입되면 뭐뭇이 투입되어 SR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뭡니까? L1이죠. 그래서 견인회로 전력은 전차선 펜터그래프, MCB 교직전환기, L1, L2, L3, 인버터, 유도전등기 순서로 공급되고요. 교류구간에서 견인회로의 전력은 전차선 펜터그래프, MCB, 교직전환기, ADC죠. 교직전환기, 주퓨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최신으로 다운받았는데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퓨즈, MFS, 그 다음에 컨버터 뭐였습니까? 컨버터 C, 인버터 유도전등기 순으로 공급되고 SR 구동을 위해서 뭐가 투입됩니까? L3가 투입된다 했었죠.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L3 투입돼야 됩니다. 자, 전기동차의 기동과 동력 제어 했습니다. 자, 직류관에서 기동은 판상승, MCB 투입, 뭐 투입해야 됩니까? 직류관에서는 L1 투입되고 기동 순서되고 SKR자 L3 투입, L2 투입, 인버터 기동, 유동전등기 동력 제어로 가는 거예요. 교류구간 판상승 MCB 투입 MCB 개방 신호가 소멸이 되죠. 그쵸? 해서 L2, K 투입, AK 개방, 컨버터 기동, SIB 기동 순서가 된다. 동력 제어는 인버터 기동, 유동전등기라고 했었고요. 전기 제동은 무슨 제동? 회생 제동에서만 작용한다. 상용 제동이죠. 죄송합니다. 상용 제동에서만 작동하고요. 전기 제동 시 필요한 제동의 제어는 말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전기제동은 상용 제동에서만 가능하고 차량의 공급 스프레이에서 검출된 응하중 신호랑 EOD에서 합선해서 제동의 크기를 결정하는 나중에 배울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죠. 네, 블렌딩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견인회로 보호작용. 직류관에서 보호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뭐뭐 신호를 끊어요. 그 경우에 뭐뭐는 L2와 L3 신호를 끊어 L2, L3를 개방한 동시에 인버터 기동 정지시켜 동력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직류관에서 보호장치가 작동된 경우 CIFR이죠. 이거 CIFR은 직류 구간에서 직류 가전력 회로의 보호는 어디서 해줍니까? 직류 가전력 회로 보호는 L1에서 해주고요. 교류 구간에서는 작동이 될 경우 TCU나 컨버터, 인버터 기동을 중지하고 이거 TCU 같아요, 그쵸? 느낌이 TCU라고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K, L2, L3 개방됩니다. M-차에 뭐뭐가 정지되면 SIV도 정지됩니다. 뭐가 정지되면 M-차에 뭐가 정지되면 SRV도 정지됩니까? 컨버터죠. 컨버터 정지되면 SRV 정지되고 뭐뭇은 교류관에서 주변장치 중고재 발생하면 무여자된 MCB를 차단하여 주변장치를 보호한다. MCB OR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사실 여기 있는 핵심 정리 문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견인장치 3-1부터 3-5까지
최대한 강의를 5강 안에서 끝내보자 노력했는데 5강 안에서 조금 끝나기에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됐던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견인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할 것은 이것을 정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동력 과정을 거치는가, 컨버터, 인버터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호작용에는 무엇이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견인장치에서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동 파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냥 PDF 파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제동부터는 그냥 PDF 파일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똑같이 PPT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것의 의견을 수렴해서 PPT로 만든 다음에 제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